부동산 공급 대책이 올해 초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공급 대책, 딱 이것만 보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매번 이런 거 낼 때마다 원년이라고 하니까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에서 장기 전략 5개년 계획 같은 거 다들 세워보셨죠? 매년 계획 짤 때마다 그때가 원년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부통령 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부동산이죠. 근데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리스크 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과연 정부에서 보고 있는 부동산 전략의 큰 그림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 경제성장 전략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만간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떠들썩 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이번 달 중에 발표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작년 9월 7일 공급대책에 이어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으로는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정부는 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걸까요? 당연히 집값을 잡으려는 거겠죠.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되니까 막 무리하게 영끌해서 패닉바잉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하는 거죠. 그럼 9월 7일에도 공급대책이 나왔었으니까 그때 집값이 좀 잡혔었겠죠? 이 그래프는 작년 25년 1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는 한 주도 없어요. 연초부터 막 치고 달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규제 대책을 3번을 냈습니다. 규제 대책을 내면 그래도 시장이 좀 식기는 하는데 잠깐 주춤하지만 금방 다시 올라가 버리죠. 마치 스프링처럼 눌렀다가 떼면 더 빨리, 더 높이 튕겨져 올라가 버리는 게 규제 대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는 규제로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 공급 대책이라는 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말도 안 되고 수요를 잠재울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자타공인 실패한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공급 대책이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듯이 역사상 최고 속도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결국 토어제나 규제지역 지정 같은 이런 특약 처방으로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간 상승률이 0.2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프만 보면은 꽤 진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주간 상승률 0.2%라는 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연간 10%가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작년에 서울 집값이 10몇 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했던 게 11%였단 말이죠. 아무튼 토어제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 공급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바라는 대로 서울 집값이 진정이 될지 아니면 작년 97 대책처럼 불난 집에 기름을 붓게 될 건지 그 여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정부의 의도대로 하락을 할 거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대책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폭등하게 될까요? 우선 하락을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형태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사람들이 임대가 아닌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주지의 형태를 신축, 구축, 원룸으로 나눠 봤습니다. 위쪽일수록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고요. 물론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축보다 더 좋은 최신축이 한 채 공급됐다고 칩시다. 물론 입지도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신축을 가진 분들 중에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집을 팔고 돈을 더 보태서 최신축으로 이사를 가시겠죠?
그러면 원래 살던 그 집을 구축에 살던 분이 돈을 모아서 신축으로 이사를 갈 테고, 마찬가지로 원룸에 살던 분이 돈을 모아서 그 구축으로 이사를 갈 테고, 무주택분들,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이 원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한 칸씩 한 칸씩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고, 수요가 분산이 되면 집값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신축이나 신축같이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정부가 의도했던 하락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면 결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겁니다. 예전 97 대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런 원룸 같은 것만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희망주택,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요. 이런 형태의 공급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비선호주택도 일정 수준 공급이 돼야 사회 초년생들도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집을 아예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선호주택만 공급을 하면 기존 신축은 희소성 때문에 더더욱 비싸지고 구축도 따라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더더욱 더 비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올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공급대책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집값은 하락하거나 최소 보합은 할 수 있습니다. 제초한 폐지, 분상제 폐지, 임대 비율이나 기부 체납 비율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완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상급지의 신축을 공급해서 도미노처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모든 게 다 반대로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작 집값을 잡아줄 유효한 공급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대책에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하면은 97 공급대책 때처럼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유유부지 개발, 비아파트 공급. 이번 공급대책에 이런 키워드가 많다? 그럼 꽉 잡으셔야 됩니다. 폭등열차 출발하니까요. 자, 그럼 아직 공급 정책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2026년 경제 전략에 나온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내내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공급 촉진 전략 쪽을 볼게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공공도심 복합사업 확대, 사회적 기업의 운영 참여 확대, 이것도 공공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러 주택, 아파트가 아닌 조립식 건물이죠. 이게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쪽 단어가 거의 한 번씩 다 언급이 됐죠. 참고로 모듈러 주택은 이런 겁니다. 조립식 집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하나 크기부터가 일단은 원룸 1.5룸 이상은 불가능한 크기죠. 아무리 모듈러 주택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10억씩 주고 사고 싶은 그런 아파트는 딱 봐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더 공급해주겠다, 이거죠. 다음은 수요 관리 전략입니다. 공급뿐만이 아니라 수요도 좀 분산시켜 보겠다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사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특례 기준을 6억에서 7억으로 확대시켜 주겠다. 부동산 가격으로 장난질하지 못하게 부동산 시장 감독원을 신설하겠다. 이러면은 서울집 사려는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표시된 이 지역들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지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집을 사면 혜택을 준다 라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의 수요와는 전혀 겹치지 않는 지역들의 혜택을 줘봤자 수요 없는 공급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자전거래 잡는다고 부동산 시장 감독원 같은 거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 거의 반년 전에 얘기 끝난 거잖아요. 거래 취소 사유의 대부분은 계약서 변경 같은 것 때문에 다시 계약한 거라는 거 이미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질리지도 않고 부동산 감독원 타령입니다. 뭐 이런 것도 계속 통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자, 이게 또 대박 정책인데요.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좀 떠들썩했었던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신탁에 맡겨놓게끔 할 거랍니다. 전세 보증금도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 이유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대신 맡아주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과연 누가 전세를 내놓을까요? 아니 심지어 하루 차이 나는 다른 기사 보면 작년 임차권 등기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뭐냐?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치가 높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정책을 강제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꺼낸다는 건 언젠간 도입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도입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과연 놓을까요? 월세를 놓고 말겠죠? 이게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월세 가격 그래프입니다. 통계가 16년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19년도까지는 월세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형적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월세 말고 전세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월세가 이렇게 길을 못 편 거예요. 근데 19년 말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전월세 시장을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6년 내내 연간 6%에서 9% 폭으로 상승 중이에요. 25년도가 9%가 올랐거든요.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11% 오르면서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월세 9% 오르는 건 희한하게 조용해요. 게다가 해마다 월세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 중입니다. 월세 거래량이 많다는 건 월세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도 폭등한 거잖아요. 그럼 전세를 계속 없애려는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고 주담대 이자를 내고 말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없애려는 시도가 월세를 올리고 결국 내 집 마련 수요도 같이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최악의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자 가장 파급력이 높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26년 1월 16일이 세금 관련된 정책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세법의 세부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개념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시행령을 내면 그게 더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냈던 시행령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바뀐 대통령이 그대로 둘 리가 없겠죠. 시행령 개정안 중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여기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다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의 20에서 30% 정도를 더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극단적으로 양도세율이 75%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더더욱 안 하게 되겠죠. 근데 다주택자를 두들겨 패서 똘똘한 한 채로 쏠리게 만든 지가 이미 8년이 지났거든요. 이번 이 정책이 결정타가 돼서 이제 진짜 다주택자를 씨가 마르게 할 겁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매물로 막 나오고 집값도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면 빌라나 원룸 같은 걸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막 서울 핵심지, 강남, 마용성
이런 데를 두 채, 세 채씩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다주택자 피하겠다고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설령 그런 핵심지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녀한테 물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죽이기 정책을 계속하면요. 지방, 수도권에 퍼져있던 수요들이 점점 똘똘한 한 채로 몰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이 더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수요가 뾰족해진다라는 게 이런 거고 가격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올 공급 대책의 내용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정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급 대책이 나오면 부통령TV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좋은 정보를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